tumor? Yes. Me? Yes.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ough. I mean, I don't smoke, I don't drink, 안녕하세요. 영화가 건네는 말들의 박성아입니다. 오늘은 질병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셉 고든 레빗이 주연한 영화 50대 50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애덤입니다. 아침엔 조깅을 하고 인적이 없는 건널목에서도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건강하고 착한 청년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도 다정한 남자입니다.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그녀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말없이 서랍을 준비해 주어 여자친구를 감동시키기도 하죠. 어느 날 그는 등이 아파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악성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은 외우기도 힘든 긴 이름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신이 얼얼한 그는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자신이 걸린 희귀암에 대해 검색을 합니다. 생존율 50%의 질병, 그는 자신의 삶이 절반의 확률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합니다. 주인공이 질병, 그것도 암에 걸렸다는 설정의 이야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특정한 클리셰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암을 선고받은 주인공은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형벌이 떨어지냐고 절규합니다. 또는 암 선고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나면 주인공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거나 주변에 자신의 증상을 숨긴 채 태연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주인공 주변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희생의 길을 자처하고 감내하려 합니다. 주인공에게 못되게 굴었던 몇몇 인물들은 암이라는 커다란 비극 앞에 느닷없는 자기 반성을 하며 착해지기도 합니다. 부정하고픈 상황을 이겨내고 살려는 의지를 보일수록 주인공에게 죽음의 비극은 가까워지고 그런 상황에 관객은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암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비틀거나 손쉬운 엔딩을 위한 수단으로 편리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예술 비평가 수전 손택은 질병의 덧칠한 환상과 온갖 이미지들이 사회 문화적인 은유로 활용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결핵으로 여의고 자신도 유방암을 앓았던 저자는 질병 그 자체를 가려버리는 과도한 은유에 물들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 50대 50은 과도한 은유에 기대지 않은 신선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암을 선고받은 애덤은 머리를 쥐어뜯고 오열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형벌이 내려졌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자친구, 부모님, 절친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줄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해고 사실 정도를 말하듯 담담하게 말이죠. 그를 둘러싼 일상은 크게 달라지거나 극단적으로 비참할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림 전시회 준비에 바쁜 여자친구 레이첼도, 여자를 꼬시는 게 삶의 목표인 친구 카일의 끝없는 수다도, 애덤이 아프기 전에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카일은 애덤이 암 환자라는 것을 이용해 여자를 효과적으로 꼬실 방법을 찾기까지 합니다.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를 이 녀석은 여자를 꼬시던 중에 레이첼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고 투병하는 친구에게 일러바치기까지 하며 굳이 친구의 연애를 파국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과 비탄과 오열이 생략된 투병인 애덤은 가끔은 연인과 친구 때문에 피곤하고 가끔은 통증에 괴로우며 가끔은 두려운 채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애덤에게 병원은 새로운 일상의 공간이 됩니다. 화학 치료를 함께 받는 할아버지들과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초짜여서 모든 게 어설프기만 한 심리 상담사 KT와는 상담의 매뉴얼을 벗어난 대화를 통해 어느새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애덤은 KT가 허술하게 상담 매뉴얼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순간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환자라는 낙인과 그래서 당연히 위로받아야 하는 관계의 상투성을 넘어서자 그들의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애덤과 KT의 관계는 환자와 상담사라는 고정된 매뉴얼이 작동될 때 오히려 흔들립니다. 애덤은 치료를 함께 받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KT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Okay,
I mean, Adam, right now, you're going through what's called the alienation phase. 다수의 임상 사례를 근거로 한 표준화된 위로. Sorry, 애덤은 그런 상투성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I just have to call you on this. It's just bullshit. I don't know why everybody's so fucking scared to just say it. Like, you're dying, dude. It makes it worse that no one will just say it. 힘들 때 겪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 그것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애덤에게는 말이죠. 자신의 증상, 즉 희귀암을 받아들이고 투병을 담담히 감내했던 그가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상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친구 카일의 존재는 신선합니다. 자신의 병과 생존 확률을 말하는 친구 앞에서 카일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걱정 말라고 큰소리칩니다. 50-50. If you were a casino game, you'd have the best odds. Yeah. 그리고는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 꼬실 궁리를 하고 애덤이 만난 여자들을 흉보면서 말이죠. 애덤은 그런 카일 때문에 귀찮고 시끄럽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픈 현실을 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술 취한 카일을 데려다 놓기 위해 들른 그의 집에서 애덤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어떤 페이지는 접어놓고 어떤 문장에 밑줄을 그어놓은 책에는 카일이 투병하는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고민했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마냥 철없이 보였던 친구 카일은 어쩌면 애덤이 그토록 싫어했던 상투적 위로를 벗어나 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속 깊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윌 레이저는 실제로 암투병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는 여러모로 질병을 둘러싼 상투적 은유를 넘어서 살아있는 디테일들로 가득합니다. 영화가 신선하고 건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질병을 둘러싼 지나친 두려움과 과도한 의미 부여는 극의 개연성도 신선함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한 편의 영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순간들이 모두 살아있는 디테일이며 건강한 이야기의 출발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